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경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 한글 분석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 때문에 파혼하고 싶어요. 제가 정상이겠죠? 라는 글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 생각했어요. 양가 상견례 후 남자친구 집에 찾아뵀을 때 기분 좋게 한참 이야기하다 명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사가 9개래요. 명절 제외하고요. 할아버지, 사촌, 남동생 집안 제사까지 지내주고 계시고 무슨 제사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남자친구가 집안 사정 및 관련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이라 몰랐어요. 제가 시집 오면 줄이신다는데 그래도 5개, 6개는 지내야 할 거래요. 남자친구가 늦은 나이까지 공부해서 결혼 자금도 마땅치 않아서 사랑하는 마음에 집에 대다수 혼수도 제가 거의 다 해가는데 제사 헬게이트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제사로 인해 고민 중입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답이겠죠. 제 주변 집과 저희 집만 해도 명절에 해외 놀러 가는데 남매 조상 제사상에 치여 죽기 싫은 제가 정상이겠죠. 정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제사가. 네, 추천은 1348개, 반대는 37개. 추천이 많네요. 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때문에 파혼하고 싶어요. 제가 정상이겠죠? 네,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정너. 보통 정상이 아닌가요? 이런 것보다 정상이죠?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답정너를 할까요? 외함, 답정너. 동의를 받고 싶어서. 왜 동의를 받고 싶냐? 불안하니까. 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평균의 의견을 좋아합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평균에 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균에 속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실험 같은 거 해보면 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면 동양권의 사람들은 보통 이 동그라미를 고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세모를 고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 동양의 사람들은 이 평균에 관심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 답정너도 약간은 이 평균에 속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거 말고도 그냥 공감이나 해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답은 나한테 있으니 너는 공감이나 해줘. 이런 마음에서 이 답정너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답정너 질문인데 자기가 비정상인지를 정말 알고 싶은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공감해줘. 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쭉 가볼까요?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 생각했어요. 이 운명이라는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운명이라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안 맞으면 이게 운명이라고 안 하겠죠? 상견례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처음 찾아갔는데 명절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알았다. 제사가 9개래요. 명절 포함한 몇 개? 11개 이상의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 사촌, 남동생 집안까지 지내주고 계시고 뭐 유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정말 사촌, 남동생 제사를 무슨 제사 말씀해 주시는데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요. 남자친구가 집안 및 사정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라 몰랐어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안 했더라도 11개나 되는 행사를 말을 안 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추리를 해보면 최소 5번에서 7번은 제사를 참여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근데 운명?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운명인데 불화쟁이거나 이 여자분이 엄청 무감하거나 남자에게 관심이 1도 없거나 이런 건데 저는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시집 오면은 줄인다고 하는데 5개는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9개를 하는 집안이 며느리가 온다고 줄인다? 왜? 무슨 기준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힘드니까 줄여야지 힘들다는 거고, 힘들게 하는 제사를 어떤 기준으로 줄이지? 이렇게까지 힘들어 왔으면서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 자금이 마땅치가 않아서 내가 다 해간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걸 해가, 근데 남자는 뭐 없어. 제사 헬게이트에 빠질 것 같아.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사를 9번 지내는 집이 돈이 별로 없다? 이럴 수가 있나? 진짜 근데 이런 집안이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제사를 빡세게 계속 시킨다면 이건 예상한 결혼이 아니니까.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집은 해외에 놀러 가는데 남의 조상 제사상 치러 죽기 싫다. 이건 애초에 뭐라 그럴까, 집안 가치관이 다르다. 이거는 곧 갈등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아.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곳이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헤어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린 거면 당연히 헤어진 게 맞다 생각한다. 저도 그래요. 제 조카가 제사만 7개, 8개 집 하는데 장남이 집 같다. 근데 시간은 뭐 아파트 해주고, 벤츠 E클래스 사주고, 매달 500만 원 사주고, 생활비도 따로 주고, 뭐 상주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다 해준다. 시가에서 내고 끝내서 100만 원까지 수고비를 준대요. 이런 집안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죠? 진짜 이럴까? 조건을 봅시다. 조건을 보면 여기도 8개 정도 해당되는 집. 근데 뭐 해주냐? 아파트, 벤츠, 500만 원 매달, 플러스 용돈, 플러스 제사를 지내면 100만 원 수고비. 이걸 다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그냥 받는 돈만 따져보면 500만 원 플러스 뭐 집 잘 살겠죠? 매달. 그러니까 용돈도 많이 주겠죠? 뭐 이것도 한 300 준다 쳐봅시다. 거기에 제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있다 치면 100만 원. 최소 900만 원을 한 달에 준다? 거의 연봉이 오리 몰라도 1억 원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사실 저는 거짓말 같습니다. 왜 근데 이 구라를 썼을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글을 읽고 이 정도는 되어야 납득이 되는 조건이다 라는 어떤 상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벤츠 뭐 월 500 이러면 하겠다, 이런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편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그 생각인데, 썼다면 왜 그랬을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굳이 이런 집안이 실제로 있다면 엄청 부자인데 무슨 연봉을 받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지, 진짜 그런 집안이면 뭐 되게 잘 사는 집안이겠죠?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혼하면 줄여준다는 말 믿지 마요. 이 핑계 저 핑계 5만 가지 이유로 불러댈걸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나 로또 되면 너 반 줄게. 이런 사람 있다고 치면 실제로 로또가 됐다. 그러면 진짜 반을 줄까요?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안 될 줄 알고 약속을 하고 된 다음에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거 다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러면 당연히 주기 싫죠. 그래서 잠적. 그래서 이거는 뭐 인성이 별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냥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유기견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강아지를 입양할 때는 아 얘가 뭐 귀엽고 이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입양하고 나서는 막 털 날리고 똥 싸고 아프고 돈 들고 이러니까 키우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막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람은 이 상황 때문에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부모님께서 너가 오면 제사 줄여줄게 라는 지금의 예상을 하는 거지만 미래 가면 어떻게 저 사람 제사를 안 해? 해줘야지 이러면서 또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볼까요? 마지막 볼까요? 헤어지고 글 쓸 거 아니면 이런 걸 안 썼으면 좋겠다. 본인 삶 병신이라고 광고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이 사람은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약간 과도한 몰입이죠. 글 쓴 사람은 쓸 수 있죠. 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자유롭게 봐놓고 화를 냅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봐놓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과몰입이다. 이 사람의 심리는 너가 글을 썼다. 나는 화가 났다. 짜증났다. 그러니 너가 잘못했다. 이런 논리인데 이 사람은 글을 쓸 자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 역시 이 댓글 쓴 사람도 글을 볼 자유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댓글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에도 권리가 있었고 안 보일 수도 있었고 굳이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주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하고 강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죠. 누가 이걸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냥 공감을 바랬어도 이거는 그냥 너무 명확한 판단의 결론이기 때문에 또 보자면 운명의 남자인데 소통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운명의 남자라고 판단한 이유가 도대체 뭐지? 제사가 9개, 명절 2개면 최소 11번을 가족끼리 모이는 건데 이걸 연애 기간 중에 모를 수 있나? 연애를 뭐 거의 3개월 하고 결혼한 거 아니면 이걸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다 가진 않았더라도 며느리가 오면 줄인다라고 했다는 건 며느리도 참여할 만한 그런 제사라는 건데 이 사람이 안 갔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11번을 가족끼리 모였다는 거를 거짓말을 계속 쳤다면 남자가 헤어질 사유죠. 그런 남자가 쓰레기니까. 최소 1년을 넘게 만났다면 최소 6번을 거짓말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거짓말했는데 그게 또 통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늦은 나이에 모은 돈이 없다. 근데 양심도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앞으로 결혼할 사람에게 크게 작용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건데 이거를 상견례 전까지 숨겼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모은 돈이 없다는데 제사를 11번 할 수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 약간 잘 사는 집안 아닐까요? 그래서 전 약간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 주작 가능성 60%.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요 댓글도 저는 약간 주작인 것 같아요. 소설쟁이들. 이 판은 제 생각에 50%는 거짓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댓글도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디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주작 판별을 한번 해봤습니다.